설현욱 박사의 러브 크리니 성백배 즐기기. 안녕하세요, 김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성 정말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이는 말이죠. 그리고 약간 두려움도 있고요. 요즘 아이들에게는 성교육을 실시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만 해도 성교육 받아본 적 없어요. 학교 다닐 때 또는 동네 선배들이 그냥 구석으로 끌고 가서 야, 너 이거 알아? 그러면 맞아요. 그런가 보다 하고 그걸 지금까지 갖고 오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실하게 좀 알아야지 우리 아이들에게도 교육을 시킬 수 있지 않나라는 걸 깨달아서 제가 방송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걸 오디오북으로 제작을 해서 좀 많은 사람에게 좀 알려드리고 이 성에 대해서 진짜 100배로 즐기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좀 남겨야 되겠다. 어떤 지침서가 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저희가 이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방청객들이 대학생도 계시고요. 직장인도 계시고 또 결혼해서 한 3년에서 5년 차 되신 분도 계시고 이 녹음실 주위에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또 한 분 와 계시고 이렇게 많이 와 계시는데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궁금한 거 질문도 좀 받아가면서 저희가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진행을 해줄 아주 개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미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장미아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미아입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저도 그 김승현 씨하고 같이 또 설현욱 박사님하고 같이 마법의 성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저도 진행을 하면서 느낀 점이 참 우리가 나이만 먹었지 정말 성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구나. 심지어는 아이 둘, 셋 낳고 몇십 년을 사시면서도 정말 너무너무 모르는 게 많아서 오히려 이상한 속설들만 우리 사회에 판을 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사실 그 프로그램을 접으면서 굉장한 아쉬움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그런 여러분들께 많은 얘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오디오북을 만든다고 해서 정말 어떤 오르가즘을 느끼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 이 오디오북을 통해서 이제 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것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곧 자격증이 없는 박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우리나라 유일의 성의학 박사님이십니다. 설현욱 박사님이신데요. 성의학 전문이시고요. 미국 코넬 의대 재학 중에 세계 최고의 성의학 석학으로 불려지고 있죠. 헬렌 카플란의 유일한 동양계 제자가 되셨습니다. 비뇨기과 JF2D에게 발기부전학을 연수하셨고요.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미국 임상성의학회 정회원이시고 서울의대 외래 교수로 계시고요. 서울성의학 클리닉을 개설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그야말로 광명을 찾아주고 계시는 자랑스러운 설현욱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설현욱입니다. 장미아 씨가 너무 웃기게 소개를 해가지고, 제가 지난 5, 6년 동안 책으로는 한 7, 8권을 갖다가 써냈어요. 네. 열심히 썼는데 별로 안 사더군요. 그게 보니까 사람들이 책 읽는 걸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접근하기 쉽게, 그리고 글자로 쓰는 것보단 말로 하는 게 훨씬 더, 받아들이기가 좋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이 오디오북을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방청객들이 좀 많이 나오셨는데 가차없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보통 우리가 성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한 거 질문을 하게 되면은 사실 한 3분의 2 정도는 모르는 얘기예요. 전문 용어들이 막 나오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친구하고 선배하고 얘기하듯이 골목에 아무도 없는 데서 단둘이서 얘기하는 것처럼 툭 터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성에 대해서 눈을 뜨기 전에 성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게 이 자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는 남을 배려해야 된다. 뭐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정작 나를 위하는 행동이 가장 빠르고 가장 큰 것이 자위라고 생각하는데, 박사님, 자위가 알고는 있는데 이게 나쁜 겁니까? 나쁘다고들 많이 생각을 하죠. 예. 네. 근데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자위를 못하는 남자라는 거가 상상이 안 되고 자위를 할 줄 모르는 여성들은 굉장히 좀 질이 좀 떨어지죠. 그래요? 그것도 질인데.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위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천만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인 경우에는 96% 이상이 한다고 그러죠. 여자들인 경우에는 이제 75% 이상인데 이게 이제 미국 통계가 돼요.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아마 남자는 똑같을 거고 여성들이 좀 떨어질 텐데. 네. 그러면은 남자들 경우에 이제 4%가 남잖아요. 그렇죠. 96%는 하니까 네. 쟤네들은 뭐냐 그랬더니 걔네들은 거짓말장이라는 거죠. 아니 그 정도로 자위라는 게 이제 하나의 기본적인 예. 그 성생활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미국보다 질이 좀 떨어지네요. 약간 근데 그럼 이 자위라는 걸 네. 대부분 한 몇 살 때부터 하게 되나요? 원래는 이게 이제 어머니 자궁 안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예? 이렇게 애들을 갖다가 이제 초음파를 이렇게 보면은 안에서 장난하고 앉아있다고. 정말요? 정말이에요. 태어난 직후에도 하고. 어머나. 그리고 이제 애들도 많이 하죠. 3살, 4살 이렇게 올 때도 많이 하고. 예. 그러다가 이제 대개는 이제 그 사춘기 때 이제 급격히 그 빈도가 늘죠. 그러니까 자신의 성기에 이제 눈을 뜨게 되고 사춘기 때 이제 크게 증가가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심심할 때 또 많이 해요. 근데 여성의 자위는 조금 더 쉽다, 방법이. 네. 어떻게 쉽나요? 그 여성인 경우에는 100명 중에 한 5명에서 10명은 상상만 가지고도 오르가즘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고 네. 아니면은 뭐 그 남자들처럼 뭐 저 은경에 손으로 자극을 하지 않아도 네. 그 오르가즘 올라간다. 괜히 앉아 있다 갑자기 눈동자 초점만 약간 흐려지죠. 얼마나 쉬워요, 그거. 여자가 참 좋은 거라고요. 그거. 예. 그렇군요. 이 자위라는 것이 사실은 그래요. 지금 그 박사님들이나 보통 사람들은 자위가 해롭지 않다. 자위가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만약에 자위 행위를 하다가 엄마한테 뭐 사춘기 학생들이 걸렸다 그러면 엄마는 마치 우리 아들 이제 완전히 베린 것처럼 생각하고 끝났다? 막 네. 대성통곡을 하고 그러거든요. 대성통곡해요? 하죠. 아니 뭐 보는 데서 안 해도 이놈아 네가 이렇게 됐느냐는 둥 그러고 너는 이제 애가 베렸다는 둥. 아니, 많은 그럼- 분들이 공감하시는 눈치예요, 지금. 하고 네. 지금 보니까 뭐 야단 여러 번 맞아본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현실적으로 이거 부모님들이 그러면 그 자녀분들이 혹시 우연치 않게 그 자유행위라는 걸 봤다. 그럴 네.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이라든지 그건 괜찮은 거다라는 걸 부모들이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부모들이 먼저 교육을 해야 되는데 제일 그 정난한 통계가 뭐냐면 만 10세부터 14세까지 미국 남자애들 중에서 네. 90% 이상이 자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까지 자위를 우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얘가 그때까지도 자위를 못했으면 얘는 정말 문제라고. 그죠? 다른 얘기로 하면은 그거 아주 훌륭하게 크는 거죠. 네, 정상적이라고. 네, 그럼요. 예. 그럼 아까 그 이제 여성 자위 얘기하다가 저희가 말았는데 네. 그 자위에 여성들은 왜 기구 같은 거 섹스샵 가면 왜 그런 거 판매도 하잖아요. 그 여성들에 있어서의 그 바이브레이터라는 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기구냐면은 제 스승이 그 얘기를 해요. 그 폼페이 시대 이후에 네. 지금까지 시간이 뭐 한 2000년 정도가 지났지만은 이게 그 가장 중요한 여성을 위한 성을 위한 도구가 바이브레이터라는 거죠. 그게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그게 정확히 뭔지 좀 알려주세요. 진동기. 예, 그게 편하네요 듣기에는요. 예. 진동기보단 바이브레이터가 더 편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뭐 하여간 그 진동기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고 그게 더더군다나 처음에 이제 잘 여성 불감증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게 잘 안 될 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돼요. 네. 그럼 이 자위라는 것은 보통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미혼일 때 사춘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자위를 할 필요가 없다. 왜 부부관계를 할 수 있으니까는. 그럼 결혼과 동시에는 그만둬야 되는 게 자위입니까? 그게
그 여성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지만은 그게 굉장히 오해를 사는 게 네. 결혼을 하면은 왜 결혼해가지고 나처럼 이쁜 여자애가 있는데 왜 남편이 엉뚱한 짓을 하느냐고 그러는데 그렇죠. 웃지 마세요. 심각한 근데 그게 자위라는 게 그게 결혼을 해도 빈도는 줄지만 다 해요. 사실은 남자나 여자나.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자위라는 게 성적인 그 흥분도로 봐서는 가장 강렬한 자극이 된다고. 그게 왜냐하면은 자기가 그 흥분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파트너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렇지. 그 다음에 뭐 오늘 밤 어쩌고 하면 치워라 뭐 이런 얘기 안 들어도 되죠. 그러니까 배척당할 위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위가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많은 남편들이 자기 부인 놔두고 이제 혼자서 자유를 하기도 하죠. 네.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예. 자, 오늘 와주신 분 중에서 혹시 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예. 자유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시죠. 네, 그쪽 우리 여성분, 네, 저쪽. 예. 굉장히 이쁘시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모자도 쓰시고. 저렇게 이쁜 분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네. 저 그 자위를 했을 때 그 오르가즘이라는 거를 네. 느끼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그 얘기를 참 많이 질문들을 하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남성들은 오르가즘이라는 게 사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정액이 분출되는 게 오르가즘인데 여성인 경우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게 없기 때문에 이게 뭐가 오르가즘인지 모르는데 주의 깊게 자기가 보면은 자기 그 자궁하고 질 주위의 근육이 0.8초 간격으로 몇 번 수축을 해요. 짧게는 뭐 한 2, 3번. 원래는 그게 한 대여섯 번, 10번, 12번 이상 되는 게 굉장히 좋은 건데, 그거를 알 수가 있다고요. 자기가 거기에 자꾸만 집중을 하다 보면은. 네.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알려면? 그러니까 자기의 성감을 높이는 그게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군요. 집중을. 여성들의 예. 자위는 여성 불감증 치료에도 큰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우리 설 박사님께서 나중에 불감증 얘기할 때 언급을 하실 거기에 거죠? 제가 그 언급을 하면서 네. 자위라는 거는 자기 자신의 성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그건 굉장히 올라가요. 네. 대신 여성들에 있어서의 교육 수준이 올라갈수록 혼전 순결은 굉장히 지키죠. 그러니까 이게 상반이 돼요. 혼전 순결 문제하고 자위 문제하고는 좀 다른 얘기가 된다고 완전히 네. 반대로. 그러니까 자위도 안 해보고 오르가즘도 못 느껴본 여성이 그럼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이랑 관계에서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그 남편이 굉장히 훌륭해야 된다고요. 그죠? 네. 그래서 자위가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지금 오늘 그 첫 번째 지금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네. 예,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좀 용기를 갖고 질문을 드릴게요. 질문을 드릴까 말까 네. 굉장히 고심을 하면서 네.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저는 결혼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남편이랑도 별로 큰 문제가 없고요. 네. 겉으로는. 글쎄요, 그래서요. 네. 근데도 끊질 못하겠어요. 자위를 끊질 못하겠다. 네, 그리고 오히려 남편과 보다는 네. 때가 더 좋아요. 어.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사실은 이 남편과의 아주 훌륭한 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니까 이게 네. 더 좋았으면 좋겠는데 이 혼자가 더 좋다는 건 어떻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그 했었거든요. 인터넷 질문을 받다 보니까 질문 제목이 딱 그렇다. 혼자가 더 좋아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했더니 지금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그 얘기를 했죠. 혼자서 하는 자위가 남편이랑 관계하는 것보다 성적인 즐거움이라는 측면에서 봐서는 제일 강한 자극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남편이랑 관계를 해가지고 오르가즘에 느낄 수 있는 사람이 4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0명 중에 40명은 남편이랑 관계해도 되고 자위해도 되는데 90명 중에 50명은 자위만 해가지고 오르가즘에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남편이랑 관계를 해가지고는 잘 안 되고 거의 안 되고 그죠? 이게 현실이라고요. 근데 이제 그 남편이랑 성관계를 하는 거하고 자위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면은 성적인 즐거움 그 쾌감 자체는 자위가 더 높지만은 총체적인 즐거움이라는 건 소속감이라든지 무슨 뭐 공유한다는 느낌, 어떤 성의 즐거움에 대해서 전반적인 느낌은 남편이랑 관계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차원이 다른 얘기가 되죠. 그러면은요. 네. 또 질문하시려고. 네.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네. 이 방법이 차라리 더 낫다면 네.
서로 같이 그냥 이렇게 자위를 해주는. 서로가? 네. 어. 그건 가능하지 않은, 그것도 하나의 그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스텝이 그거예요. 혼자서 자위가 되고, 서로 자위를 해주거나 서로 상대방을 놔두고 이제 하는 거죠. 굉장히 창피하죠. 그죠? 그러게요. 근데 이상한 그게 것 같아요. 부부간에서는 된다는 거죠. 아. 그걸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스텝이라는 거예요. 부부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저 사람 그 비밀을 갖다가 서로 공유를 한다는 거라고요. 부부가 서로 성적인 환상을 공유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서로 그런 서로 자유하는 것까지 서로 봐줄 수가 있고 이런 감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부부라고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환자들이 와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좀 하면은 깜짝깜짝 팔짝팔짝 뛴다고.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러고. 점잖은 체면에. 이제 젊은 여성들은 이제 교육 수준이 높고 그러면은 상당히 이해를 하고 노력을 하죠. 네. 노력을 하는데 이게 좀 또 밑으로 내려가면 엉뚱한 얘기 하시네요, 이러는데 이게 아직도 우리나라가 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떨어지죠. 대답이 됐나요? 섹스에 대한 속설 첫 번째. 자위를 많이 하면 불임이 된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자위는 성기능 장애인 조루, 여성 불감증, 발기부전을 치료하는 중요한 단계라고요. 게다가 자위는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는 훈련이 되기도 한답니다. 적절한 자위는 건전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 한마디로 자위와 불임은 아무 상관이 없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자분들이 참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자유를 하다가 네. 그게 파손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해서 하고 싶어도 못하고 하면서도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불안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처녀막이죠.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그 처녀막 얘기 좀 해주세요. 처녀가 가지는 막이죠. 예. 처녀가 가지는 막이고 영장류 이상만 가지고 있고. 어.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의의가 있냐면은 바로 입구에 있어요. 많은 그 젊은 남성들이 그걸 물어본다. 도대체 이거 어디 있는 거냐고. 질 입구에 있어요, 바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여성들 자신이 이렇게 거울을 가지고 볼 때 이게 처녀막의 형태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내 거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여성들이 꽤 많아요. 의외로. 그게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일단 사람마다는 다 있는 거죠.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예. 없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남자들도 그래요. 처녀막 그러면은 그거 운동하다가도 네, 맞아요. 참 표현을 뭐라고 해야 특히 터진다. 좋아. 그렇게 뭐 이제 자전거 같은 거 네. 심하게 타면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정작 네 사람한테는 그거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운동하다 네가 터졌어. 말도 안 되면서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우리 남자들이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난 있는데 운동 아니야? 뭐 이러면서. 네. 근데 그것이 실제 어떻게 꼭 성생활이 아니어서도 파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들 하던데요. 경우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참 많이 받아요. 제가 도대체가 운동하면서 무슨 자율기구를 넣었을 때 하다못해 탐폰을 넣었을 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데 사람마다 워낙 처녀막의 형태가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뭐라고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동그란 형태가 되게 이게 애눌라 형태라 그래가지고 예. 동그란 형태가 이게 100명 중에서 한 55명 정도가 돼요. 절반이 넘게. 네. 그러네요. 지금 서병 박사 네. 지금 처녀막 초승달처럼 그렸습니다. 이게 크리센트형이라 그러는 건데 네. 그 초승달처럼 생겼죠. 이게 한 25%나 돼요. 25%. 네. 네. 그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입구가 두 개죠. 지금 그린 그림은 마치 하얀 눈 위에 개 발자국처럼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있는. 네. 아니면 강낭콩 이렇게 버려놓은 듯한. 예. 네, 이게 그 세테이트 형태라 그래가지고 입구가 두 개가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는 크리브리 폼이라 그래가지고 예. 그 입구가 굉장히 여러 가지죠. 이걸 김승현 씨가 뭐라고 설명하나?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그 지압할 때 오툴도툴한 게 여러 개 몰려 있는 거 있죠. 그렇게 이제 동그란 점처럼 이제 여러 개 모여 있게 지금 그렸습니다. 네. 그런데 사람마다 저렇게 틀리기 때문에 네. 그 파손될 확률 같은 경우도 다 틀리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아까 그 초승달 모양으로 생겼다는 네. 거, 저 경우는 뭘 집어넣으면은 파열이 안 되겠죠? 늘어나기만 해요. 가운데가 그죠? 벌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셉테이트라 그래가지고 두 개가 이렇게 입구가 두 개인 경우에는 한번 부분 파열이 됐다가 다음에 하면 또 출혈이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예. 이런 형태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저게 이제 보통 동전 크기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보통 여성들이 거울을 가지고 처녀애들이 그거를 자기 열심히 들여다봐도 도대체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물어본다고 그죠? 네. 그게 현실이에요. 그거에 많은 남자들이 목숨을 걸고 베란다에 가서 담배를 피고 짐 싸고 급하게 공항에 전화해서 서울 올라가는 비행기 알아보고 그러는데 맞아요. 이제 뭐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거 가지고 참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럼 요새는 외국 가서는 그거 어떻게 하나요? 그 비행기 표가 열심히 있나요? 그냥 버스 타고 다른 호텔로 가고 뭐 그러기도 한데요. 근데 처음인데도 분명히 처음인데도 혈흔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거 보니까 지금 이해가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게 꽤 많아요. 그래서 처음인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까 한 20%에서 한 15% 정도는 처음이라도 혈흔이 없는 것 같아요. 아하. 여기 여자 방청객들 이렇게 보시면은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친구가 처음으로 자기가 관계를 남자랑 했다는데도 혈흔이 없었다. 예. 난 도대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질문이 그거예요. 무슨 자위를 하거나 생리 중에 탐폰을 넣었을 때 예. 또는 기구를 썼을 때. 기구를 썼을 때 처녀막이 부분 파열이 될 수가 있느냐는 질문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게 구멍이 조그맣게 이렇게 크리보리 폼이라 그래가지고 조그만 게 많이 뚫린 경우에는 그거는 부분 파열이 될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럼 처녀막이라는 게 몇 살 때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날 때부터. 날 때부터. 그러면은 좋은 방법이 있네요. 처녀막 때문에 남녀가 서로 고민할 필요 없이 요즘 아들 낳으면은 태어나자마자 그냥 포경 수술해 주듯이 네. 여자들도 그냥 태어나자마자 처녀막은 이제 없애는 거예요. 그거 신경 쓸 일 없잖아 이제. 왜 이렇게 극단적인 말씀? 많은 서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서러움이 있어서. 아니 아주 아니, 베란다 나가고 담배를 많이 피웠던 것 같아요. 결혼 몇 번 했는데. 모르지 뭐. 아직까지도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오면은 이 처녀막 때문에 맞아요. 파경이 이르는 부부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이 실제 이 사람이 그런 물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저게 파손이 됐는데 그거를 신랑 쪽에서는 100번 얘기해도 이해를 안 해준다 이거예요. 남의 얘기 같은 경우는 다 이해를 해주는데 내 부인 같은 운동으로 기구로 탐폰으로 말도 안 돼. 이런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이 많으니까 그걸 어떻게 제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제가 한 얘기고요. 방청객 중에 질문, 여기 여자분. 네. 네. 솔직하게, 네. 저는 남자친구랑 경험이 있거든요. 그게 요즘 젊은 세대의 특징이더라고요. 솔직하다고 하면서 할 얘기 다 하면서. 근데 처음에는 아까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안 나왔었어요. 네. 근데 두 번째 날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게 그럴 수도 있는 건지.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첫날에 처음에 이제 남자랑 관계를 했을 때 안 된 경우는 또 많은 경우는 또 삽입이 완전히 안 된 경우가 또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으면서 이제 두 번째 날에는 그게 이제 잘 돼서 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처녀막의 형태 자체가 상당히 아까 동그란 형태라도 좀 이게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나중에 가가지고 성경험이 10번, 20번 이상 된 다음에 출혈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래서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제가 깜짝 놀란 게 굉장히 괜찮은 케이스네요. 그 발언이 남자들을 또 고민스럽게 만드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게
남자랑 한두 번 관계를 했다 그래가지고 예. 그게 천연막이 그게 그 뭐 언제 부분 파열이 돼가지고 출혈이 생길지 모르는 일이라고 그거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게 그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네. 자, 다른 분 질문, 예, 남자분께서. 예, 말씀 잘 듣고 있는데요. 네. 제가 굉장히 평소에 무식했던 것 같습니다. 처녀는 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반드시. 예. 예. 네. 그렇다면 안 나오면 예. 네. 여자가 처녀인지 아닌지 뭐 구별하는 방법이 있나요? 질문도. 물론 뭐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남성들은 참 시원한 질문 해줬다 네. 그러겠지만 우리가 볼 땐 참 한심한 질문이었습니다. 저 방법 좀 어떻습니까? 얘기해 주세요. 처녀와 그 비처녀의 구별법. 처녀막 가지고는 지금 뭐 한 30% 정도는 거의 구별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면은 병원에 하도 그 여자 환자들이 이상한 환자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게 룸살롱에 나가는 여자인데 성관계가 뭐 몇 년 동안에 몇천 번 있었던 여자라고.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그러니까 흔히 남자들이 그 얘기를 하죠. 뭐 가슴에 유두가 뭐 까맣게 된다. 완전히 핑크색이에요. 그거 가지고 그렇게 트집을 많이 잡는다고 남자들이. 이 여자가 뭐 남자 경험이 많다는 둥 안다는 걸 그 유두 색깔 가지고 또 예. 그 뭐라 그러는데. 맞아요. 뭘 또 맞아요. 아니, 저도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네. 아, 맞으면 안 되는 거였나요? 근데 지금은 장미아 씨 피해 여성의 사례는 나중으로 미루고요. 네. 눈 가려주세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사람 따라 그것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이 여자가 처녀였는지 남자 경험이 있었는지 전혀 뭐, 관계를 뭐 몇 년 동안에 몇천 명이랑 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무슨 진실 고백을 정말 하기 전에는 그건 모른다는 거죠. 갑자기 그 얘기 생각나네요. 왜 네. 대학마다 많은 상들이 있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이순신 장군 상도 서 있고, 학도 서 있고 이러는데 꼭 남자들이 하는 얘기 있죠. 야, 여자들이 지나갈 때 처녀가 아니면 학이 날아간대. 뭐 이러면서 너 앞에 한번 지나가 볼래? 뭐 이런 얘기하면 여자들이 괜히 빙빙 돌아가고 뭐 이랬던 건데. 참. 그러니까 알 수가. 학이에요, 독수리. 아, 뭐 아무 거면 어때요? 그냥 날아간다는데. 자, 다음 분 질문. 예. 이 여자분요? 저 제 친구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친구가 고민이 있다고 하면서 네. 한 얘기인데요. 저 처녀막 수술을 네.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그게 해도 되는 건지 좀 알고 싶어서. 아, 좋은 친구네요. 이렇게 알아서 알려주려고. 예. 처녀막 재생 수술이라는 게 그게 제가 6년인가 7년 전에 미국에 있을 때 그 얘기가 이슈가 돼가지고 이제 미국 여의사들이랑 몇 번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망신을 당한 적이 없어요. 이거 완전히 야만인 취급당하고 니네 나라 정말 이상한 나라다 그러면서 나중에 제가 화가 나가지고 열심히 문헌을 찾아봤더니 세 나라가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처녀막 재생 수술을 하는 나라가. 예. 그 우리나라, 예. 일본, 이태리. 그 이태리는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태리가 그 남부 지방 쪽으로 가면은 그 대부에 나오는 그쪽 동네는 예. 그게 굉장히 그게 강하대요. 그런 시스템이. 그리고 일본은 일부가 한데 그럼 나머지 나라는 그런 거 깔깔거리고 웃더라고. 그걸 왜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한 5, 6년 전부터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처녀막 재생술이라는 게 정말 의미가 없고, 그건 정말 눈 가리고 아웅이고, 또 남자 관계가 뭐 대여섯 번 이상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다른 경우에는 그 수술 자체가 쉬운 수술이 아니에요. 완전히 피바다가 된다고. 그걸 왜 하느냐 이거죠. 그 자체가 그 한 여성한테 더 심한 정신적인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걸 해주는 의사들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죠?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예. 잘 얘기해야죠. 그래서 잘 얘기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인터넷에서 그런 질문이 오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무슨 생리가 나올 때 첫날을 갖다가 결혼식 날로 잡든지 그 날짜를 잡기가 힘들면은 피임약을 먹다가 끊으면은 그 생리가 그때부터 시작하잖아요. 그거를 이용을 하든지 하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 피 자체가 성질이 구별이 잘 안 된다고요. 더더군다나 불 꺼놓고 할 텐데 그걸 쇼를 해가지고 수술비를 해가지고 하느냐. 제가 엉뚱한 거 가르쳐 드리나? 아니. 좋은 정보였어요. 좋은 정보였어요? 예.
그러니까 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 천연막 재생 수술을 한다면 그야말로 생쇼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 네, 그래서 그거 정말 해서는 안 될 수술이다라고. 그러면 저도 질문 하나 있어요, 네, 박사님. 네. 그 어떤 출혈의 양에 관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남자분이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에 네. 그러니까 관계를 처음 가진 거예요. 근데 네. 여자가 너무 그 출혈 양이 많더래요. 그래서 오히려 이 남자가 하는 얘기가 얘는 수술을 한 애다. 그렇지 않고선 그렇게 양이 많을 수 없다. 자기가 알기로는 그렇게 양이 많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알기에는 얼마나 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글쎄요. 뭐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적당한 양이겠죠. 하여튼 그 굉장히 자기가 봤을 땐 좀 양이 많아서 오히려 그 와이프가 수술을 했다고 자기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양은 없어요. 제가 의사가 참 이상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네. 그 질경증 환자를 보다가 천연막 그 출혈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네. 다 달라요. 다 다른 게 양이 많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것도 며칠씩이나 나오고 정말요? 조금 나올 때는 뭐 약간 혈흔이 비치는 정도 해가지고 끝나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제가 그 칠판에서 쓴 그 천연막의 형태하고 그 사이즈별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개인차가 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살아가기도 바쁜 세상에 이거 가지고 이것저것 따지고 그러는 것이 서로 피곤한 거겠네요. 그리고 양이 많이 나왔다고 또 하는 남성들이 많은데 네. 그 남자분들이 이제 뭐 자기 부인이랑 연습을 하라 그러면 못했다고 그런 게 흔히 핑계를 대는 게 뭐 부인이 생리 중이라서 못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질문한다. 생리가 뭐 얼마나 많이 하는데 뭐 철철 흘러요. 그게 한 여성이 한 주기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뭐 3일에서 5일 7일을 생리를 한다 할 때 그 양이 보통 커피잔 반도 안 된다고요. 총량이 되게 30에서 50cc밖에 안 된다고. 근데 그걸 그리고 되게 첫째 날, 둘째 날에 많이 나고 셋째 날부터는 거의 없다고요. 근데 그걸 그렇게 많이 느낀다고 남자들은 완전히 피를 쏟는 줄 알아. 아니 그러면은 뭘 그렇게 웃어?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줘. 남자가 너는 양이 많기 때문에 천연막 수술을 한 거다라고 얘기하면은 부인 쪽에서도 당신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여자를 접해봤기 때문에 양 가지고 따지느냐. 저렇게 근데 반격을 해야 남자들은 돼요. 그런 거에 굉장히 당당하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오히려 제가 왜 자꾸 여성 편에 드냐면은 저 여성시대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여성들의 고민 중에 상당 부분이 신혼들은 이걸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그 편지를 많이 접하면서 여자들이 좀 더 당당해져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럼 그러는 당신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맞습니다. 죄인처럼 그러는데 이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네, 또 질문 남자분께서요. 예. 저는 제 여자친구랑요. 네. 그거를 성관계. 그거를 이제 하는데 여자친구가 자꾸 그거 표현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자꾸 음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대놓고 우리가 성에 대해서 그래요. 예.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다시. 예. 저는 여자친구랑 그 섹스를 발음 좋고. 네. 그 섹스를 할 때마다 여자친구가 너무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제대로 성공을 못 했는데요. 한 7번 정도는 시도해 봤어요. 근데 그 7번 정도에 그 천연막이 터질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그 할 때마다 왜 그렇게 아픈 건지 그게 무척 궁금하거든요. 그 아프다는 거는 되게 이제 지금 그 여자친구가 거의 처음 경험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그게 그 남자들은 그런 거 별로 안 느끼는데 여성들은 그러니까 천연막의 부분 파열에 대한 통증이 굉장할 거라고 느끼는데 그게 이제 또 그 한 의사가 그걸 또 열심히 연구를 했죠. 그래서 논문 내라 그러면 이상한 것만 내니까. 그랬더니 뭐 해봤더니 3분의 1 정도는 심한 통증을 느낀대요. 네. 그리고 3분의 1 정도는 전혀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중간 3분의 1은 뭐 약간 좀 아픈데 뭐 괜찮다 뭐 이러는 거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아파하고 어떤 사람은 왜 안 아파하고 하는 거를 조사를 해봤더니 물론 천연막의 형태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둘이 굉장히 얼마나 좋아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남자가 얼마나 여성을 전의를 제대로 해줬느냐 그리고 그 여성이 느꼈던 그 흥분도에 따라 이제 다르겠죠. 그죠? 그렇게 다른 거고. 그다음에 아까 질문을 했는데 7번을 했는데 뭐 시도를 했는데 뭐 아프다고 그러는데 뭐 천연막이 터졌을까 안 터졌을까 하는 게 그게 소위 얘기해서 그런 질문들을 또 가끔 또 해요. 뭐 23살 먹은 뭐 여대생인데요. 뭐 저거 하면서 남자 성기가 뭐 제가 너무 아프다 그래가지고 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어온 것 같은데 피가 나요. 도대체 이럴 수가 있나요? 하면서. 근데 그게 바로 입구에 있어요. 천연막이. 그죠?
그건 삽입이 된 거라고요, 어느 정도는. 일단, 관간 기준도 일단 들어가면은, 삽입이 되면은, 그거는 관간에 들어간다고, 그게. 기준이라는 게 그게 바로 입구에 있으니까, 천여막이. 그 얘기죠. 네. 자, 천여막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면은, 이제 훗날, 또 이런 오디오북이 만들게 되면은 그때는 아마 이 천여막이라는 주제는 아마 빠지게 되지 않을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많이 이제 바뀌고 있는데 꼭 또 바뀌어야 될 것 중에 또 하나고 이거로 인해서 많은 그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이건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남성들의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천여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섹스에 대한 속설 두 번째. 처녀는 반드시 피가 나온다. 지금까지 서련옥 박사의 얘기를 잘 들으셨다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 아셨겠죠? 여성의 천여막 모양은 서련옥 박사의 말대로 가지각색, 보름달형, 초승달형, 열린 창문형 등 다양하답니다. 처녀임에도 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20%나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